대체성은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더하고 빼고 이동할 수 있는 특성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1은 1이라는 숫자 고유 성질을 갖는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은 인류 역사에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냈다. 금융 자산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려면 대체성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금융 자산 중 하나인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점은 비트코인이 매우 강한 대체성을 지닌 자산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대체성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을 알아가기 위해 필요한 대체성이 무엇인지와 함께 분류별 예시와 함께 이들의 용처 또는 의미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분류는 오프라인 물질 자체를 더하고 빼면서 무게, 부피라는 숫자를 대체성으로 사용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 분류는 오프라인 물질은 대체성을 갖지 않아도 특정 물질 위에 적힌 숫자를 대체성으로 사용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분류는 오프라인 물질 자체가 없이 온라인상 특정 표식을 붙인 숫자끼리 대체성을 갖는 유형이다. 우리 주변에서 평범할 정도로 광대하게 사용되고 있는 첫 번째 분류를 살펴보자. 1. 대표적으로 평온 상태에서 서로 합치기 유리한 상태인 기체, 액체 상태의 물질이 대체성을 갖기 쉽다. 평상시에 고체 상태로 있으면 기체와 액체보다 이동성과 휴대성이 더 좋다. 높은 온도로 녹여 액체로 변환 가능한 물질도 대체성을 갖게 된다. 즉 기체와 액체로 존재하거나 고체로 존재하지만 기체와 액체로 변환 가능하다는 것은 이동뿐만 아니라 분할 합체가 가능해진다는 대체성의 기본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에 속한 대상을 살펴보면 한 종류의 원소들로 구성되어 자연 속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산소, 수소들과 고체 상태의 철, 구리, 금, 은과 같은 금속들이 있다. 가장 많이 존재하는 산소를 보면 지구상의 어디에 위치하든지 서로 같기 때문에 당연한 대체성을 지니고 있다. 고유성을 기반으로 여러 장소와 시간에 걸쳐 어떤 동물이든지 흡입하는 산소가 서로 같기 때문에 모든 동물의 폐는 산소와 동일한 활동과 작용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표준화될 수 있었고 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산소가 대체성을 지니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면 동물의 폐는 표준화될 수 없기에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진화 과정을 겪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산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워낙 풍부하기에 대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평상시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금속은 평온 상태에서 순수하고 단단하게 존재할 수 있기에 모양의 변형 없이 손에 쥐고 이동하기 편리하다. 그리고 금속은 특정 온도의 액체 상태로 변환되므로 분할 합체라는 대체성을 지니게 된다. 원래 고체 상태에서 휴대, 이동성이 커지고 분할, 합체성은 작아진다. 반면 액체 상태에서는 휴대, 이동성이 작아지고 분할, 합체성이 커진다. 즉 불을 다룰 줄 아는 인간은 두 가지 성질을 다 이용할 수 있기에 금속은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로 사용되어 왔다. 2. 평온 상태에서 액체 물질인 물, 석유. 2-1.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 물은 기화되어 대기 중에 퍼지다가 작은 물방울들로 뭉쳐져 구름, 안개 등으로 응결되면서 다시 물로 변환되는 순환 과정을 거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래의 물과 같은 대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물 자체가 평온에서 액체와 기체 상태이기에 서로 더하고 빼는 게 쉽고 이동시키는데도 편하므로 대체성을 이해하고 느끼기에 쉽다. 산소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물은 물이기에 동물의 장기가 물에 대해 동일한 기능을 가져도 되는 표준화가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2-2.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석유. 원유에서 정제 과정을 거친 가솔린, 등유, 경유 등의 석유는 액체 상태이므로 물과 동일하게 같은 종류끼리는 충분한 대체성을 갖는다. 그리고 휘발유와 같이 동일한 발화점을 갖춘 고유성을 지닌 대체성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내연기관을 만들 수 있기에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통한 유통혁명을 가능케 했다. 3.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물건끼리 대체성을 갖는 물건. 3-1.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벽돌.
최초의 벽돌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졌으며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 중국 등에서도 벽돌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가장 일반적인 벽돌은 점토로 만든 벽돌인데 태양에 말리거나 오븐에서 굽는 과정을 거쳐 경화시킨다. 현대에 와서 주로 사용되는 벽돌은 시멘트와 모래의 조합이다. 특히 벽돌 기계에서 나오는 균질된 벽돌은 서로 대체 가능하다. 벽돌은 최소 단위이기에 녹여 합치는 것이 아닌 벽돌 한 개 단위로 시멘트를 접착제로 사용하여 서로 합할 수 있다. 벽돌 외에도 진흙, 통나무 등 집을 짓는 재료는 접착성을 가미해 규격화하여 서로 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3-2. 공업 건설을 발전시킨 볼트, 너트, 베어링 구슬 등 여러 금속을 배합하여 만든 표준화된 부품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건설, 산업 현장에서 같은 것을 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부품이 마모될 경우 새 것으로 대체할 수 있고 부품을 분해한 후 조립할 수 있기에 부품 산업의 전문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첫 번째 분류에 속한 오프라인 물질의 대체성은 우주의 생성, 생명 탄생과 유지의 근간이 됨과 동시에 산업 발전의 엑셀러레이터로 작용되어 왔다. 두 번째 분류인 오프라인 물질 자체가 아닌 물질 위에 인간이 표시한 숫자끼리 대체성을 갖는 예시를 살펴보자. 1. 어떠한 물질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숫자를 명시한 대상. 대표적으로 동전과 지폐가 있다. 100원짜리 동전 10개와 1000원짜리 지폐 1개와 대체성을 갖는다. 그리고 1달러 지폐 100장과 100달러 지폐 1장 간 대체성을 갖는다. 서로 간의 동전과 지폐의 물질과 개수가 아닌 그 위에 적힌 숫자가 대체성을 지닌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돈의 개념으로 동전, 지폐 외에도 자기 압수표, 당좌수표 등이 있다. 이는 대체성을 지닌 대상의 크기, 무게와 가치, 자연히 물질에 부여한 숫자와 상관없이 인간이 물질 위에 별도로 부여한 숫자에 상관되어 대체성을 갖는 큰 의미를 지닌다. 숫자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고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숫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예시는 언어와 숫자로 이루어진 문학, 수학, 과학, 도덕, 철학, 종교 등 도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미, 소나무 등의 명사와 걸어가다, 뛰다 등의 동사 등 추상적인 언어로 뜻을 가진 말들조차 사회적 합의를 가진 것이다. 장미 한 송이와 장미 한 송이가 완벽한 대체성을 갖지 못하듯 사회적 합의를 가진 언어는 대부분 대체성이 부족한 반면 1달러와 1달러 간 완벽한 대체성을 갖듯이 사회적 합의를 가진 숫자는 대체성을 지닌다. 특히 이체할 수 있는 숫자는 혼자가 아닌 상대가 있어야 하는 개념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이동성을 갖게 되어 네트워크 파급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숫자가 사회적 합의로 가치를 갖게 되면 가치는 돈이라는 개념으로 치환되고 인간이 돈에 대한 태도와 욕망 때문에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네트워크 파급 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엄청난 속도로 사람 간에 퍼져나가게 되고 결국 인간 사회 속에서 보편성을 극대화한다. 그런데 돈으로 사용되는 온라인 디지털 숫자는 몇 가지 큰 한계점이 있었다. 엄청난 이동 속도를 지니고 있지만 국경을 쉽게 넘지 못하고 나라마다 돈에 대한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기에 보편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 세 번째 분류로 오프라인 물질 없이 온라인 상의 특정 표식을 부여한 숫자에 대한 대체성을 생각해보자. 화폐는 지폐, 동전으로 보관되고 이동되다가 어느 순간 디지털 세계가 되면서 계좌번호 안에 숫자로만 보관되고 이동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큰 변혁을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큰 변혁은 화폐가 오프라인 대상인 지폐를 떠나 온라인 상으로만 존재 의미를 가져도 된다는 인식으로의 변환인 것이다. 온라인 상으로만 존재하는 즉 온라인 장부 속에 있는 숫자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돈이다. 이 돈은 은행 앱, 결제 앱 및 신용카드 등에서 숫자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숫자들을 우리는 돈으로 부른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 보면 스마트폰 앱으로 이체, 결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실제 오프라인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폐와 동전 같은 현금은 없어도 된다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는 정보혁명뿐만 아니라 화폐 역사상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오프라인 물질 없이 디지털수만 있으니 인터넷상에서 대체성을 이루는 성질 중 이동성, 분별성, 분할합체성이 강화되어 물질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대체성을 갖는다. 화폐 이외에 인터넷 게임 머니, 인터넷 쇼핑몰의 포인트 등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오프라인으로 전환 가능한 대상 없는 순수 온라인 디지털 숫자이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해당 플랫폼에서만 특정 가치에 머무를 뿐 대체성을 이루는데 핵심인 이동성, 즉 사람 간 소유권이 이동되는 성질을 가질 수 없었다. 사람 간 이체 기능을 법정화폐 이외에 다른 것들이 갖지 못하게 국가가 엄격하게 막아서 비롯된 것이다. 엄격하게 막은 이유는 사람 간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하면 법정화폐 질서뿐만 아니라 금융 질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 또는 게임,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플랫폼 회사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보유한 숫자의 이동성에 대한 제한을 하다 보니 대체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동성의 제한을 극단적으로 없앤 방법이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암호화 기술과 분산 장부를 통해 외부의 권력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없고 신원 인증 없이 자유로운 숫자의 이동성을 부여하니 대체성이 극대화되었고 채굴 과정을 통한 작업 증명인 POW 시스템을 통해 독자적으로 생존하여 움직이는 생태계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다른 금융 자산들보다 최고의 대체성이 있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시간을 거치면서 역사성을 확립해가고 있다. 종합적으로 요약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로 가면서 대체성이 강해져 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류에서 사람 간 이동성을 강하게 만든 암호화와 분산장부 기술 등장 이후에 더욱더 대체성이 강한 비트코인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체성의 강화는 돈의 진화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